그 인터뷰 요청을 이제 박영선 후보와 함께 같이 요청을 했는데 이제 응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세훈 시장 캠프 쪽에 요청을 했는데 그렇죠. TBS에서 근데 응하지 않았고 이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 후보 쪽에다 물어보니까 왜 그럼 응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또 물어보셨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그 편향적이고 너무 편향적이어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입씨름할 시간에 차라리 이제 직접 주민들, 시민들과 소통을 하는 게 낫다고 자기들은 보고 있다고 비판적인 보도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정현주 사장을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그 근거가 거기에도 어쨌든 그 이사회 규정이 있고 이사회에 어떤 그 임명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은 그렇죠. 임명권이 있는데 그 임명권을 이제 임명이 아니라 어떤 해임도 가능하다. 네. 대통령이 해임이 가능하고 그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그 이사회는 임명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임 제청권이 있고 해임권이 있다는 이런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대단히 어떻게 보면 논쟁을 거뒀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야권의 후보들이 특히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대해서 그 앞다퉈서 이제 퇴출 혹은 이제 폐지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TBS에 대해서 이 후보들이 지금은 이제 오세훈 후보만 그 단일화가 된 상태지만 그 야권에서는 지금 TBS가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으로 비춰져요. 조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이 야권들이 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TBS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고 지난번에 아까도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 23일 날부터 해서 이제 편향성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편향성이고 그 핵심적인 건 사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겠죠. 사실 거의 절대적인 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김어준의 그 뉴스공장의 어떤 편향적인 진행 이런 부분을 이제 문제 삼고 있고요. 그리고 편향적인 그 외에도 이제 그 재보선에 오늘도 그 인터뷰 요청을 이제 박영선 후보와 함께 같이 요청을 했는데 이제 응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세훈 시장 캠프 쪽에 요청을 했는데 그렇죠. TBS에서 근데 응하지 않았고 이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 후보 쪽에다 물어보니까 왜 그럼 응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또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편향적이고 너무 편향적이어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입씨름할 시간에 차라리 이제 직접 주민들, 시민들과 소통을 하는 게 낫다고 자기들은 보고 있다고 그런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이전에 이제 이런 편향성에 대한 그 실제로는 편향적인가에 대한 가장 문제 제기를 한 게 저는 금태섭 전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작년 12월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출마하면서도 이제 김도현 기자가 뭐 이제 취재도 본인 인터뷰도 해봤고 했었던 인터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문자는 주고 받았죠. 금 전 의원이 얘기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이 단순히 이제 공정성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다. 객관성, 중립성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편향성이 극렬하고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해악을 너무 많이 끼치고 있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8년 안희정 성폭력 때 이제 미투 음모론을 제기한 거라든지 또 이용수 할머니 관련 그 발언들 그 이제 본인이 안 썼을 거다. 그 뭐 이제 설명 기자회견문을 본인이 안 썼을 거다라는 이런 이제 지레짐작 같은 것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빌미가 된 그 표현들이 있긴 있죠. 사실 있는데 그 이런 내용들을 그렇게 방송 진행자가 임의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그 방송국에서 어떤 전파라는 공공재를 쓰고 있는 그 지원을 받고 재정 지원을 받고 그 재정 지원을 받는 걸 토대로 공공재를 쓰고 있는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그런 이제 임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그거는 이제 용납이 안 된다는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 보니까는 그 방송법에도 사실 방송의 독립성, 아까 말씀하신 독립성뿐만 아니라 어떠한 책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책임을 들고 있는데 아마 야권 후보들은 특히 이 부분에 좀 강조를 두고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이제 명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방송법에도 그런 이제 독립성 보장도 있지만 책임을 규정하는 게 좀 있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방송에 대한 어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방송법 6조 9항에 보면
그쵸. 예, 어떤 정부나 특정 집단의 정책을 공표하는 경우에 그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이것도 이제 어떤 그렇네요. 이제 의무 규정으로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측면 또 추상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또 균형적이다 이런 평가를 어떤 법적으로 어떤 법의 집행기관으로서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재정 지원까지 이제 끊는다 안 한다로 이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타당하냐. 또 우리 반대로 이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시민의 의견이나 다양한 사실 목소리를 더 역 없이 보여줄 수 있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어떤 방송의 그 실험적인 측면도 있고요. 근데 예. 그런 부분을 막는 것이 또 방송법의 정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떻게 보면 실험과 가능성에 대해서 또 소수자의 목소리 또 그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송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공정성이라는 잣대만 가지고 이거의 문제를 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그 대응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그 검토를 해봐야지 일방적으로 어떤 이렇게 딱 그렇게 즉흥적인 이런 판단은 조금 성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그 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시도는 이런 거는 사실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특히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그 조현호 기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미디어오늘 오랫동안 계시면서 취재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뭐 몇 가지 사례가 좀 있었나요? 예전 그 과거에도 이런 경우는 사실 많았는데 물론 이것이 이제 동일한 선에서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선거를 앞두고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정치권들의 어떤 평가나 아니면 공약들은 사실 좀 걸어 있었잖아요. 선거는 아니었지만 예전에 그 이제 대선 그 대통령 선거가 그 이제 끝나고 그 이명박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제 그 KBS에는 이제 정현주 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정현주 사장이 그 이명박 정부의 초기부터 대단히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보도를 많이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비판적인 보도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정현주 사장을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그 근거가 거기에도 어쨌든 그 이사회 규정이 있고 이사회에 어떤 그 임명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은 그렇죠. 임명권이 있는데 그 임명권을 이제 임명이 아니라 어떤 해임도 가능하다. 네. 대통령이 해임이 가능하고 그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그 이사회는 임명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임 제청권이 있고 해임권이 있다는 이런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대단히 어떻게 보면 논쟁을 거뒀고 불러왔죠. 통합방송법 제정 시절의 정신에서는 임명으로만 제한돼 있었다는 어떤 야당의 반론이 있었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어쨌든 그 판결에도 물론 그게 이제 정인주 사장을 해임한 것은 절차상 위반이지만 해임할 수는 있다고 그 해석을 했거든요. 사법부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문제들이 물론 지금은 여야 그 시의회에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그 절차가 있는 거지만 시장이 법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밀어붙인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이제 과거와 같은 어떻게 보면 그 언론사에서 되게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임기를 보장된 임기를 제공을 해주고 또 예산으로 이렇게 흔들지 않고 이제 이 임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얼마든지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그걸 못 참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여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게 말씀드렸던 그 이명박 정부 10여 년 전 이전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되게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으로 되돌아간다면 시대착오적인 거죠. 사실. 지금까지 국회를 출입하고 있는 조현호 기자의 취재 결과물 함께 보셨는데요. 홍보 하나 하겠습니다. 미디어오늘이 주니어 미디어 오늘이라는 잡지를 내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저희 신문과 함께 그 잡지 그 커버를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들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이름은 리터러시 다르게 생각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주니어 미디어 오늘, 주니어 미디어 오늘이 이런 잡지를 내고 있는데 아마 서점이나 그 도서관 같은 데서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이들 구매해 주시고 봐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흔히 저희 미디어 오늘이 인터넷 신문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인터넷으로도 발행을 하고 있고 매주에 한 번씩 신문으로도 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신문 주간지죠. 주간지로 이제 신문도 발행하고 있는데요. 정기 구독을 하시면 저희 신문도 받아 보실 수 있는데 많이 정기 구독하셔서 저희 신문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미디어 오물오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